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1000년 이상이나 유럽에 군림했던 신성 로마 제국은 나폴레옹 후에 프랑스에게 굴복하여 없어졌고, 유럽의 많은 부분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은 벨기에에서 크게 패하여 그의 시대에 막을 내려야 했습니다. 우리 아시아에서는 유라시아를 집어삼켰던 몽골 제국이 있었죠.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기록하고 영원할 듯 했지만 명나라의 출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신라는 또 어떻습니까? 1000년의 역사를 향유했지만 그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21세기 들어서는 옛날처럼 영토를 차지하는 전쟁보다는 돈의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가전시장은 소니와 파나소닉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우리 기업들을 사랑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삼성과 그 당시 금성이 소니를 따라잡으려면 50년이 걸려도 힘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심심찮게 많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렸을 때 소니 텔레비전을 산 저희 아버지께서 역시 TV는 소니지 라고 말씀하시며 행복하게 웃으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집에 새 TV가 생겨서 저도 무척 좋았고요. 그러나 불과 20년이 채 되지 않아 상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가전시장 선두주자는 이제 삼성과 LG이며 일본 업체들은 중저가 가전시장을 대표하는 이류 브랜드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는 우리 삼성과 LG의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에 따른 고객 니즈 파악과 아낌없는 연구 개발 투자가 만들어낸 값진 결과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키아를 기억하시나요? 2007년 6월 애플이 그 전설적인 프레젠테이션으로 이 세상에 스마트폰을 내놓기 전까지만 해도 노키아는 핸드폰 제국의 최강자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애니콜이라는 브랜드명을 쓰는 삼성폰도 많이 사용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노키아의 시장 점유율은 넘사벽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출현과 이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노키아는 급격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한편 스마트폰 시장은 현재 애플과 우리의 기업 삼성이 양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이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잡으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양사의 스마트폰 시장 내 절대적 아성에는 크게 미치지 못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를 안주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현대 경쟁은 끝없는 연구, 개발 투자 및 시장 리서치를 통해 소비자의 니즈를 제대로 읽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적자 생존의 축소판에 다름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급격한 변화에 적응한 것, 그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기업의 숙명의 것입니다. 일본은 명실상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며 그 산업 기반은 아직 탄탄합니다. 일본은 여러 가지 핵심 소재 및 원료 가공 공업을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발전시켜왔고 그들의 이런 노력은 일본의 자동차 산업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토요타. 이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서구권에서 토요타의 아성은 철옹성 같습니다. 신차는 말할 것도 없고 중고차를 고르는 고객들도 일단 토요타 자동차라면 신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들은 독일 자동차와 함께 품질 좋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어 왔으며 현재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독보적인 세계 제1의 자동차 기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100년 넘게 우리 인류의 자동차 엔진의 에너지 소스가 내연기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가 천천히 그렇지만 눈에 보이게 관찰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지구가 신음하고 있는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는 점점 시대에 뒤떨어진 물건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럼 무슨 대안이 있을까요? 바로 전기화입니다. 사실 전기자동차는 앞에서의 스마트폰처럼 세상에 아예 없던 컨셉은 아니었습니다. 20세기 초부터 자동차를 전기화하자는 움직임이 조금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비용, 낮은 최고속도, 짧은 수명의 배터리 문제 등으로 대중의 외면을 받았고 더욱이 그 당시에는 환경보호에 대한 개념 자체가 생소했던 시기라 많은 사람들이 굳이 불필요한 노력을 들이면서까지 전기차를 만들려고도 구입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모두 지구를 위해 전기차에 눈을 돌리고 있고 세계의 선진국을 주축으로 한 여러 나라들은 정책적으로 이 추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204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2050년까지는 영국 도로 위의 모든 자동차를 전기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보 해협 건너편 이웃 프랑스 역시 2040년부터는 전기차만을 판매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엄청나게 빠른 경제 및 인구 성장 속도로 세계 자동차 시장의 새로운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인도 역시 2030년부터는 전기차만을 판매 허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오는 2030년부터는 전기차의 판매만을 허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어느 자동차 기업이든 인도 및 일본 시장을 공략하는데 전기차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따라잡는 데 주어진 시간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토요타는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 자동차의 제왕인 그들은 전기차에 대한 대비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토요타도 시대착오적이고 융통성 없게 내연기관만을 고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내연기관의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및 수소 자동차에 대한 연구 및 생산을 실시했으나 안타깝게도 그것이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었을 뿐이었죠. 물론 일본 정부도 토요타가 전기화에 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파리 기후협약의 회원국 및 세계 3위 경제대국의 위상이 있는지라 거의 모든 선진국이 자동차의 전기화를 선언하고 나서는 이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타의 발등에 떨어져 있는 불은 더 크게 보입니다. 전기화 추세에 제대로 맞추어 가지 못한다면 당장 2030년부터 내수 시장부터 잠식당하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토요타는 이런 전기차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현실을 부인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토요타의 아키오 토요타 사장은 전기차 시장과 관련하여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배터리 기술이 성숙하지 못해 아직 내연기관을 대체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는 미국에 사는 친구로부터 토요타가 전기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광고를 전해보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뉴욕타임스 일간 지면 광고인데요. 일단 화질이 좋지 못한 점 양해 구합니다. 하단에 렉서스가 전기차가 되었다는 문구가 보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전 이것을 보고 드디어 토요타도 전기차를 생산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찬찬히 위부터 살펴보면 필요 이상으로 가버린 하이브리드, 내연기관과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두 개의 에너지 소스를 가진 하이브리드는 성능이 훌륭하며 주행 중 충전이 되기 때문에 전기 콘센트에 꽂아서 충전할 필요가 없으며 하이브리드의 우수성은 고객들의 통합 1,490억 킬로미터에 달하는 주행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라고 써져 있는데요. 끝으로 이것은 그냥 렉서스가 아닙니다. 전기차 렉서스입니다. 라고 마무리 맺었습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읽어보고 또 읽어봐야 했습니다. 이 광고는 토요타 역시 전기차 시장의 확대와 수요를 통감하지만 본인들은 이미 테슬라 및 현대 기아차에 비해 전기차에 대한 개발 및 투자가 너무 미진하여 이미 따라잡기는 어려운 것 같으니 하이브리드 차를 전기차처럼 둔갑시켜 팔아먹으려는 수법으로 보여집니다. 앞에서 말한 신성 로마 제국, 나폴레옹 및 몽골 제국 등 이 세상에 영원한 철옹성은 없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도래로 오랫동안 내연기관 자동차 메이커의 강자인 토요타는 넘버원 자동차 회사로서의 그 왕좌를 조만간 내줘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본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기고 일본의 경제에는 크나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 자동차도 이러한 전기차의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시장의 니즈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물론 이미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까지 유읍스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